자, 이제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이거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 2라고 있죠. 파트 2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1부터 9까지 가면 아까 그게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보시죠. 자, 쭉 밑에 내려다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앞서 만들어 왔던 그런 것들을 다 해왔다면 이제 요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네요. 자,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자, 플러터 환경 셋업하기 우리 다 했죠. 넘어갑니다. 스타팅 앱에서 우리가 뭐 잉글리시 워드를 집어넣고 다운받고 다 했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을 추가를 하는 게 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작업이 추가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콘을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스를 보면 그냥 파이널 다음에 바로 서제션 빅업 폰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번에는 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빅업 폰트도 텍스트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세이브드라는 이제 세트를 하나 만들죠. 자, 여기서 보시면 리스트 형태가 있고 셋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컬렉션의 이제 그냥 변수, 어레이 같은 형식인데요. 리스트는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리스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인덱스 오브 해서 인덱스 오브 10번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 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담는 겁니다. 무작위로 담아 가지고 인덱스가 없어요. 그냥 이 담은 것 중에 뭐 물건이 있냐 없냐, 뭐 내가 원하는 물건 2개가 있는데 이 물건이 이 안에 들어있냐 뭐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리스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세이브드라는 셋을 하나 만듭니다.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로우에서 already saved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하라고 하는데, 빌드로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하나의 로우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빅업 폰트가 자, 이렇네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죠. 자, already saved라는 부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saved가 아까 그 set collection이죠. set collection 안에 지금 이 워드 페어의 한 단어가 들어있냐, 들어있으면 true겠죠. contains니까. 없으면 false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하트를 클릭을 해서 그 클릭한 물건들을 집어 넣을 겁니다. 단어들을.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 타일에 트레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SDK 홈페이지에서 트레일링이라고 치면 여기 있죠. 리스트 타일의 트레일링. 얘 같은 경우를 보면 타이틀 뒤에 나오는 위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 위에 제목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더보기 같은 버튼, 아니면 뭐 화살표 닫기 같은 버튼, 뭐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붙는 위젯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 그냥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트레일링이라는 걸 만들고 아이콘을 붙이는데, 만약에 세이브가 되어 있다면 좋아한다는 아이콘,
세이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진한 그냥 보도만 있는 아이콘을 표시하겠다. 색깔은 만약에 already save가 들어있다면 빨간색이고 없다면 색깔이 없는 걸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트 부분 얘들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사해서 트레일링을 붙여줍니다. 이미지가 나오죠. 이게 좋아하는 버튼, 이제 진하게 선택이 된 이미지, already save가 아니라면 그냥 보도만 있는 이미지, 색깔은 빨간색. 이거를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처음이죠. 자, 타이틀 뒤에 이미지가 붙는 트레일링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누르면 막 색깔 바뀌고 그거 하려고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네요. 여기 적어 놨습니다. 뭔가 될 것 같지만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뭔가 될 것 같지만 안 됐던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 만드는 부분이 아까 빌드로우에서 트레일링 다음에 이제 온탭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온탭은 일종의 온클릭이죠. 이제 우리가 손으로 탭을 했을 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드디어 set state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state full widget은 상태가 바뀌면 얘가 그 바뀐 거를 판단을 해서 다시 막 함수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화면이 지금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 우리는 클릭을 한다고 치지만 이 화면상에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벤트 안에서 다시 한번 뭐 리스트를 뭐 리프레시 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지만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태만 바뀌면 자동으로 리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를 바꾸는 일을 온탭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온탭에서 set state를 하는데 만약에 already saved가 true라면 지금 이 saved라고 되어 있는 set collection에서 이 단어 하나를 빼버리고요. saved가 false라면 이 상자에다가 담아줍니다. 상자에다가 담고 제거를 하고 뭐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set state를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 set state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미 화면에서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클릭해 주는 거는 화면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르는 것 자체가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set state고, 이 set state가 발동을 하면 우리 소스에서 얘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조금 힘드나요? 어쨌든 온탭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스에서 화면에 탭을 했을 때 true, false로 상자에 담거나 빼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제는 저장만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누르면 지금 상자에 없었으니까 이제 담았겠죠. 상자에서 담고 set state가 발동을 했으니 얘가 다시 실행을 하고 이 빌드로우를 하나씩 다시 읽어 볼 거잖아요. 그 읽을 때 지금 이제 요 상자 안에 담겨 있으면 요 아이콘, 안 담겨 있으면 요 아이콘, 담겨 있다면 이 색깔, 뭐 요런 거를 다시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리무브를 해주고 여기서 리무브가 되면 다시 set state가 발동을 하고 얘가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할 때는 상당히 좀 공수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단지 저거 하나로 지금 이 몇 줄 코드 하나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게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는 조금 놀랍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예제에서 보셨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담은 것들만 여기에서 뭘 눌러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뉴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거. 자, 기본 메인 클래스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션은 지금 앱바죠. 앱바면 지금 요 부분입니다. 여기 앱바에서 타이틀이 있고요. 이 타이틀 옆에 액션을 가지고 있는 위젯을 추가를 합니다. 아이콘 버튼 형식이고요. 이 아이콘의 버튼에서 아이콘은 리스트라는 디자인을 가진 아이콘이고 클릭을 했을 땐 푸시 세이브드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그거를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지금 이 메소드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Alt Enter를 눌러주면 지금 이걸 만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메소드죠. 자, 푸시 세이브드라는 메소드를 발생을 할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저장을 하고 보면 이제 여기 생겼죠. 이제 요거 누르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기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눌러도 뭘 반응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요 내비게이터 오브 컨텍스트 푸시라는 것을 발동을 시킬 거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머테리얼 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그냥 쓰라고 하네요. 공부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어떤 걸 할 거냐고 하면 이제 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머터리얼 페이지 루트라는 거가 선언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이 그냥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그러면 얘가 빌드를 하겠죠. 빌드를 하는 순간 자, 이터레이블이라고 리스트 타이틀을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어레이와 같은 개념이죠. 컬렉션 같은. 자,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세이브드라는 변수에 우리가 눌러서 하트가 생성된 것들, 여기서 지금 4개를 눌렀으니까 이 세이브드 안에 4개가 들어가 있겠죠. 요거를 맵으로 풀어 가지고 이 타이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형태는 파스칼 형태고 폰트 적용된 뭐 요 부분은 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4개의 하트가 담긴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것을 다시 디바이디드라는 또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디바이드 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 복사를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복사를 하시면 이 리스트 타일은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얘를 누르면 실제 지금 얘쪽 소스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리스트 타일.dat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던 기본 SDK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리스트 타일은 뭐 요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디바이드 타일이라고 선언된 거를 클릭해 보면 바텀에 보더 줄을 쭉 꺼놨죠. 그래서 여기 밑에 줄 요게 선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것들은 그냥 아예 얘들을 그냥 만들어 놨죠. 그냥 코드 한 줄로 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 줄에 보더를 가지고 있는 이 칸에다가 요 타일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to 리스트를 하면 4개가 있었으니까 총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만들어진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스캐폴드로 리턴을 시킵니다. 스캐폴드로 리턴을 시키고, 이제 앱바는 타이틀은 뭐 이런 식이고, 지금 이건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페이지 타이틀은 즐겨찾기 한 거. 타이틀은 이렇고요. 바디는 리스트 뷰 형태로 만드는데, 리스트 뷰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아까 디바이드라고 만든 요것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걸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즐겨찾기 한 거라는 화면이죠. 이 화면에서 우리가 담았던 요 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빼면 2개만 들어있고, 여기서 한참을 내려가지고 퀵풋 이런 거 하나 누르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리스트 뷰를 우리가 파트 1에서 만들 때 조금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미리 선언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정말 놀라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넘어가면, 자, 이제 테마 바꾸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기본 색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얘들은 지금 흰색으로 테마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메인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여기 무슨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죠. 그 테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타이틀은 이렇고, 홈은 이렇고, 테마는 이렇다. 이 테마는 어떠냐면 프라이머리 컬러를 흰색으로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흰색으로. 그러면 테마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레드 같은 걸 했다면 테마는 붉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말 간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다 됐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좀 코드랩이나 이런 거를 참조하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자,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이제 SDK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뜻도 모르고 만든 것들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지금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 아이콘이 지금 뒤에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요런 메뉴 버튼도 앞으로 간다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좀 이미지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요걸 눌렀을 때 뭐 이 뒤로 가기가 여기 말고 여기 있으면, 또 이 항목들 하나하나 뭐 이미지가 있고 뭐 요렇게 좀 배치를 해가지고 로우 형태를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로 치면 카드 뷰 형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거는 이제 여기지, 플러터 SDK를 먼저 한번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 뭐 웹 쪽에서는 어떻게 쓰나, 또 뭐 어싱크는 어떻게 하냐, 캐릭터 코드는 어떻게 되며, 뭐 크립토도 있고, 뭐 파일 처리하는 것들, 이미지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제이슨 처리하는 거 중요하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메타데이터 처리도 할 수가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둘러보면서 전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문법이나 영어 단어를 먼저 잘 외우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말을 걸어보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이 말도 뱉어보고 저 말도 뱉어보고 하다가 그 언어를 터득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도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고 봅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알아보고 또 좋은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 그럼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짧은 단어로 컴퓨터에게 대화를 요청을 하게 되면 좀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뭐가 있는지 그냥 쭉 보기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보시면은 처음으로 가면 여기 뭐 코드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코드랩에서도 보면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는 뭐 10가지 팁이라든지 뭐 에드몹과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분석 툴을 만드는 101가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뭐 샘플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런모어에 가면 기본적으로 플러터에 대한 기본 강좌도 있고 이제 플러터 샘플도 있고 플러터 샘플 같은 거 보시면 GitHub에 올려놨죠. 그러면 뭐 싱글 토픽에 대한 예제에 대한 컬렉션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럼 이 중에서 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앱에 요 기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메뉴 같은 거 이렇게 넘기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단에 메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소스 분석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무슨 앱을 만들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앱을 만들지 결정이 되면 화면 구상을 하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내가 화면 구상을 하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한 샘플들을 찾아서 조합을 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심화 합습으로 좀 최적화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트를 추가를 하고 하트된 결과를 보는 것까지 플러터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를 마스터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좀 문법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음 시간부터 같이 가시죠.